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에너지원, 바로 블랙홀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과 천체역학, 에너지 공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는 과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법칙 안에서 블랙홀은 에너지의 무한 저장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정말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블랙홀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극도로 밀집된 천체로 그 중력은 심지어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중심에는 특이점이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져 일반적인 물리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정보도 바깥 세계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랙홀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지 파괴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이 완전히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미세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블랙홀도 일종의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작은 열 복사조차도 과학자들에게 블랙홀이 단지 흡수체가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블랙홀 주변의 강차 건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차 건반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초고온에 회전을 하며 빛과 열을 방출하는 물질의 고리입니다. 이 영역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난 수준으로 태양보다 수천 배 강력한 복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활동성 은하에게서 나오는 광대한 에너지는 이 강차 건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 인류가 기술적으로 강차 건반의 방사 에너지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블랙홀의 회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펠로즈 과정이라 부르며 1969년 로저 펠로즈가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회전하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깥 영역인 에르고스피어에 물체를 투입하고 그 물체를 적절하게 분할하면 그 일부가 블랙홀에 흡수되며 나머지 일부는 원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수학적으로 가능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블랙홀 쌍성계에서 방출되는 중력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동으로 거대한 질량이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두 블랙홀이 서로를 공전하다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중력파가 방출되며 이 중력파는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가 등장하면서 이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공학적으로 먼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는 중력파를 포집해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개념은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이 개념은 블랙홀을 둘러싸는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여 그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포획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슨 스피어는 항성을 둘러싼 구조물로 설명되지만 블랙홀에 적용하면 더욱 극적인 에너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차 건반이나 펠로즈 과정을 통해 나오는 고에너지 복사나 입자료를 구조물 표면에서 수집해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수천 년 후의 초문명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블랙홀은 지구에서 수천 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블랙홀 자체를 제어하거나 조작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접근할 수 없고 그 주변 환경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셋째는 에너지 전환 효율과 안전 문제입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과 고에너지 입자는 인류의 기존 에너지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어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 자기장 조작 기술, 고중력 환경에서의 안정적 구조물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인공 블랙홀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세 블랙홀, 즉 질량이 작아 비교적 빠르게 증발하는 블랙홀을 실험실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생성과 동시에 강한 호킹 복사를 방출하며 이를 포획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술적 실현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블랙홀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주 문명의 진화 단계와도 연결됩니다. 이른바 카르다쇼프 문명 척도에 따르면 블랙홀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문명은 제2.5형 또는 제3형 문명으로 분류되며 이는 은하적 규모의 에너지 운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을 에너지로 쓰는 기술은 단순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 문명의 수준을 정의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블랙홀의 강차 건반, 회전 에너지, 중력파, 그리고 호킹 복사 등은 모두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장기적으로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항상 상상을 따라 발전해왔고 오늘의 공상은 내일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을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궁극의 발전소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날, 인류는 우주 문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